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 길잡이 튼튼백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뼈를 갉아먹는 무서운 생활 습관 도둑들에 대해 알아봤죠. 저번 영상을 보고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도둑 잡기에 성공하신 겁니다. 자, 이제 도둑을 쫓아냈으니 텅 비어버린 우리 뼈 곳간을 다시 든든하게 채워 넣을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뼈에는 칼슘 하면서 칼슘 영양제를 부지런히 챙겨 드시기 시작합니다. 정말 훌륭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열심히 챙겨 드신 칼슘이 뼈까지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열심히 일했지만 얻는 건 없는 것처럼요. 칼슘은 아주 까다롭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라서 혼자서는 절대 제 역할을 못하거든요. 오늘은 이 까다로운 칼슘의 흡수율을 200% 이상 끌어올려 먹는 족족뼈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환상의 짝꿍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뼈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드실 계획이 있는 모든 분들께 평생 가는 건강 지혜가 되어드릴 겁니다. 자, 우리 뼈 건강 어벤져스의 주인공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할 만큼 뼈의 주된 재료죠. 우리 몸을 튼튼한 집이라고 한다면 칼슘은 그 집을 짓는 벽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성격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도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약 20%밖에 안 돼요. 100개를 먹어도 23개만 겨우 우리 몸에 남는 셈이죠. 나머지는 그대로 몸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떤 칼슘을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약국에 가시면 칼슘 영양제가 참 많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산칼슘과 구연산칼슘입니다. 이름이 어렵다고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나 석회석에서 추출한 원료로 가격이 저렴하고 칼슘 함량이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친구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만 흡수가 잘 됩니다. 마치 위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문과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사 직후에 위산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될 때 음식과 함께 드셔야 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빈속에 드시면 흡수도 잘 안 될 뿐더러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위장 장애가 있는 분들은 더부룩함이나 변비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구연산 칼슘은 흡수율이 아주 뛰어난 특급 인재입니다. 이 친구는 위산이라는 열쇠 없이도 문을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산이 없어도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드셔도 괜찮고 위장장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어르신들이나 위산 분비억제제 같은 위장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구연산 칼슘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물론 가격은 탄산칼슘보다 조금 더 비싸죠.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의 하루 칼슘 권장량은 700에서 800mg입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을 빼고 영양제로는 보통 하루 500에서 600mg 정도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칼슘이 너무 많이 들어왔네 하고 흡수율을 스스로 떨어뜨리니 아침 저녁으로 2번에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위장 상태와 식사 습관에 맞는 칼슘을 골라 나눠서 드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 이제 칼슘이라는 주인공을 뼈까지 무사히 데려다줄 최고의 조연 배우들을 소개합니다. 바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이 친구들이 없으면 칼슘은 무대 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주인공일 뿐입니다. 먼저 비타민 D. 이 친구는 칼슘의 친절한 경호원이자 열쇠공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칼슘을 먹으면 칼슘은 장이라는 아주 긴 복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복도 벽에는 칼슘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이때 비타민 D가 열쇠공처럼 나타나 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경호원처럼 칼슘을 혈액 속으로 안전하게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비싼 칼슘을 먹어도 장의 문이 닫혀 있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마치 VIP 손님을 모셔놓고 행사장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비타민 D의 하루 권장량은 보통 800 IU 정도입니다. 햇볕을 통해 만들 수도 있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제로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숨겨진 영웅,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뼈 건강의 현장 감독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비타민 D가 열쇠공 역할을 잘하도록 일어나서 일해 하고 활성화시켜주는 스위치를 켜줍니다. 둘째,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는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는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셋째,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도록 시멘트처럼 접착제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그네슘은 칼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어요. 우리 몸은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사용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만약 칼슘만 너무 많이 먹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남은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이나 콩팥에 쌓여 돌을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처음부터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이 황금 비율로 함께 들어있는 칼마디 복합 영양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영양제를 고르실 때 이 세 친구가 함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이 삼총사만으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활용점정을 찍어줄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비밀병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 하면 보통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만 생각하시는데 K2는 뼈 건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통경찰 역할을 합니다. 자, 우리 몸의 혈액을 도로라고 생각해 봅시다. 칼슘은 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예요. 비타민 D와 마그네슘 덕분에 도로 위로 올라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슘 자동차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당연히 뼈라는 목적지로 가야겠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어서 혈관이나 심장, 콩팥 같은 엉뚱한 곳으로 가서 불법 주차를 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이게 바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혈관 석회화나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이때 비타민 K2라는 똑똑한 교통경찰이 나타나서 칼슘 자동차에게 이쪽은 가면 안 됩니다. 저쪽 뼈로 가세요 하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주는 겁니다. 즉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는 잘 가서 붙도록 도와주고 반대로 혈관 같은 엉뚱한 곳에는 쌓이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도 엉뚱한 곳에 쌓이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많아 요즘은 이 비타민 K2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뼈 건강과 혈관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셈이죠. 비타민 K2는 주로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 많이 들어있고 영양제로 드실 때는 MK-7 형태로 드시는 것이 몸에 오래 머물러서 더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영양제 성분표에 이 똑똑한 교통경찰 비타민 K2가 포함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뼈 건강 드림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몸에 좋다니 오늘부터 왕창 먹어야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잠시만요.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죠. 이걸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 뼈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을 하루 2500mg 이상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이나 변비는 물론이고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이 생겨 메스꺼움이나 구토, 심하면 신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피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처방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비타민 K 역시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겁을 드리는 이유는 영양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많이 먹으면 좋겠지 하고 오남용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는 약이 아니지만 우리 몸에 분명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품에 쓰여있는 권장 섭취량을 반드시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약을 먹고 있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영양제를 먹기 전에 의사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똑똑하게 먹어야 보약이 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공부를 함께 했죠? 뼈에는 칼슘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넘어 그 칼슘을 진짜 내 뼈로 만드는 환상의 드림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뼈 건강 어벤져스의 주인공은 칼슘입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칼슘을 우리 몸으로 데려오는 경호원, 비타민 D가 꼭 필요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잘 돌아가도록 지휘하는 현장 감독관, 마그네슘도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이 엉뚱한 길로 새지 않고 뼈라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도록 안내하는 교통경찰, 비타민 K2까지. 이 4명의 친구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헛수고를 멈추고 먹는 족족 뼈를 튼튼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뼈 영양제는 비싼 단일 성분 제품이 아니라 바로 이 4가지 성분이 황금 비율로 잘 배합된 복합 영양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먹고 있는 영양제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영양제를 사실 때는 이 4명의 어벤져스가 함께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시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의사, 약사 선생님과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